설법 시간을 생략하고요. 정정 공부하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교화단 법회를 통해서 그 교화단 1호로 마음 공부 책자 있죠? 각자 꺼내셔가지고 오늘 교감님과 함께 정정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합장.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네. 계속 받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원기 108년 한 해도 법신불 사원님의 혼념과 이력 속에 우리 교도님들 가정가정에 늘 웃음꽃이 피어나고 늘 뭐가 있어야 될까요? 늘 부처가 사는 세상에는 무슨 소리가 나야 돼요? 응? 연불 소리. 맞아요. 부처가 사는 세상에는 아이고 너 덕분에 산다 하고 칭찬의 소리가 끊이지 않으면 강과 약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진화하여 평등 세계를 이루자 이렇게 전산 정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기 108년의 한 해는 웃음꽃이 피어나고 칭찬의 소리가 가득한 익산시가 되고 우리 교도님들의 자자손손에게 은혜가 가득하기를 염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교당에서 전체 교화단 법회를 하게 되니까 약간은 어수선하고 처음 하는 교화단 법회라 낯설은 감도 있는데 그 낯설은 감 중에 하나는 단원들이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다 바뀌다 보니까 나는 옛날에 5단이 좋은데 뒤에 앉으라고 한다고 불평하시는 교도님도 있고 나는 키가 큰데 자꾸 앞에 앉으라고 한다고 또 불평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저 뒤에 앉으신 분들은 앞에 앉으면서 또 가까이 법신분의 이력을 더 가까이 느껴보시고 늘 앞에 앉아서 소중한 법문을 잘 들으셨던 분들은 뒤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더 집중해서 골똘히 더 간절히 듣는 연습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가족 교화단이 1단에서부터 남자 1단에서부터 10단까지 여자 1단에서부터 20단까지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웅사님 어떠십니까 보기에? 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가만 봐갖고는 누가 인정을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일단 성타원님이 한번 한번 일어나셔서 뒤에 한번 돌아보세요. 어떠신가? 한번 봐보세요. 어떠세요? 아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또 여자 교도님만 보면 또 안 돼. 남자 또 우리 변정현 단장님께서 여자 단도 남자 단도 한번 쫙 두드려서 봐보세요. 어떠세요? 가득 찼죠? 가득 찼죠? 아이고 흡족합니다. 박수. 아직은 좋은 습관이지만 옛날 단원들이 생각하고 옛날 단장님이 그립겠지만 또 하나의 가족이신 단원들과의 만남이 더 기쁨이 되고 그 은혜가 충만하고 보람이 가득한 그런 원기 108년의 북일교단 교화단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 교화단회가 짧고 굵게 해야 돼서 단원들하고 가지는 시간을 오래 가져야 되니까 단장님들의 재량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기훈련 공부는 오늘 아까 우리가 앞에 부분만 읽으려고 했는데 우리 PPT를 만들어준 우리 온불교학과 1학년 이소미교우가 많이 해놓아가지고 11과목을 다 읽었습니다. 읽으신 감상은 공부인에게 정기로 법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11과목을 두었는데 그 11과목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과목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대산종사님께서는 아침에 탁 일어나서 내가 심고를 올리고 기도를 하고 또 독경을 하면 그 시간은 정기훈련이 되고 마치고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하거나 각자 일터에서 열심히 보훈활동을 하면 상시훈련이 된다. 그리고 다시 집에 와서 오늘 하루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은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고 저녁 신고를 올리고 일기를 쓰면 그것이 정기훈련이 되고
그 정기훈련이 바로 상시와 정기가 멀리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도님들이 1박 2일 훈련나는 정기훈련만이 훈련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가정과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오늘 이 법회에 오신 것은 무엇이다? 짧은 정기훈련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결제하고 해제하고 해제하고 결제하고를 3년만 계속 꾸준히 3년 딱 맞았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도님들이 결제하고 해제하고 해제하고 결제하고 결제하고 해제하고 이 리듬을 계속 가지고 공부하면 마침내 어떻게 된다? 큰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우리 원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 공부하는 것이죠. 용심법, 마음을 잘 쓰는 공부를 하라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용심법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훈련을 하게 돼 있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 그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바로 이 11과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어 있다.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니까 정리를 해보면 우리 원불교에서 최초로 선을 놨던 데가 어디죠? 그래서 만덕산을 뭐라 그래요? 초선성지라 그래. 최초로 선을 놨다. 그때가 언제면 원기 9년. 원기 9년에 누구랑 나셨어요? 대산종사님이 몇 살 때 노덕성 할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가서 훈련을 하셨죠. 그 나이가 10살도 안 된 나이셨어요. 그때는 정말 훈련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 이후에 다시 총부에 와셔서 대산종사님도 이제 정기 훈련을 놨지만 원기 9년 그때가 1924년에 지난 만덕산에서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을 비롯한 12분의 제자가 한 달간 초선을 놨다. 선을 나고 그 이후에 대종사님께서 새 교법을 만드는데 그 교법이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이다. 그리고 원불교 훈련은 대종사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만덕산 초선성지에서 훈련을 나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이 훈련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이제 몸소 제자를 데리고 하셨죠. 우리 같이 이렇게 꽃다운 북일교단 교도님들하고 하셨으면 더 재미있으셨겠지만 그때 하여튼 우리 대종사님을 비롯한 부인 선지님은 아니셨죠. 그때는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뭐 만선 제가들하고 함께 훈련을 나셨고 그 이후에 원기 10년에 이제 훈련법을 최초로 시행했던 곳이 어디냐면 누구라 그랬죠? 우리가 지난 반백일 기도 때 공부할 때 나왔어요. 전주에 살고 있는 전은광 선지님을 이사를 오게 하잖아요. 근데 이사를 올 때 권동아 선지님 누구? 우리 교당에 누구? 네, 노사님의 어머니시잖아요. 노사님 어머니께서 기왕에 전주에서 내가 이사를 가려고 한다면 저를 총부 군내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총부 군내에 집을 지어가지고 살면서 그때 20여 명의 선객들이 있었는데 그 선객들을 다 수용할 만한 집이 없으니까 방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남자 선객, 여자 선객 나면서 그 전은광 선지님에서 훈련을 나기 시작했고 그때 이춘풍 선지님이라든지 그런 어른들이 이제 선방 교무님이 되셨죠. 선방 교무님. 선방 아니고 선방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원불교 훈련이 시작이 되었고 원불교에서 훈련을 강조하는 이유 훈련하면 민방위 훈련도 있고 요새는 민방위 훈련 잘 안 하지만 또 무슨 훈련이 있어요? 뭐 훈련이 많이 있어요. 예비군 훈련도 있고 남자 교도님들 예비군 훈련도 있고 있지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종사님께서 고해에 처한 지금이 어때요? 너무 괴로운 세상이에요. 뉴스를 봐도 재미없고 뭐 물가도 오르고 힘든 이때에 그거에서 마음을 다 빼앗기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단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편리한 도구이지 내가 물질을 쫓아가면 어때요? 물질은 계속 한없이 도망가잖아요. 계속 올라가는데 그것에 내 마음을 달 더위 잡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적 종교,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말씀해 주신 그것,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고자 원불교를 내셨고, 그 내는 방법으로서 이제 그 두 가지 훈련법을 말씀해 주셨다. 오늘 우리가 정기훈련을 공부하게 되는데, 정기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볼 때는 뭐냐? 개인의 인격을 원만한 인격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개인의 인격을. 개인의 인격이 완성되면 어디가 편안하겠어요? 누가 편안하겠어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편하죠. 가족이 편하죠. 남편이 인격이 원만해지면 아내가 남편을 부처님 섬기듯이 할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끔찍이 위하면 남편도 자연히 아내를 위해서 뭔가 더 열심히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내주신 그 훈련법은 개인으로 보면 개인의 인격 완성에 있다고 한다면, 사회로 보고 더 크게 인류를 위해서는 다 같이 낙원 세상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이 대종사님의 교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 마음공부 책자를 이제 매월 마지막 주 1월 같으면 언제일까요? 1월 29일 날 이제 여기 법회보 나눠드린 데다 턱 놔둘 거예요. 놔두면 그 다음 주에 가져오시거나, 아니면 왜냐면 29일 날 나눠드리면 30, 31일 일기 체크하고 2월 1일이 바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2월 1일 기도에 못 나오신 분은 마음공부 책자를 며칠 지난 후에 2월 5일부터 일기를 기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에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 지금은 2월 거 이제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몹시 바빠서 잊어버리면, 아이고 우리 누가 챙겨줄 것 같아요? 우리 전사님이 챙겨줄 것 같아요. 아이고 교감님 마음공부 책자 2월 거 주세요.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서로 챙겨서, 제가 혹시 무념해서 챙기지 않으면 우리 교도님들이 이렇게 챙기셔서, 이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는 앞에 교리 공부도 중요한데 뭐가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 상시일기가 있어요. 상시일기. 몇 쪽에 있냐면 16쪽에. 그래서 16쪽에 상시일기를 유무념 공부가 있고, 안 가져오신 분들은 아래층에 내려가면 다 있으니까 갈 때 꼭 들고 가셔서, 오늘 며칠 1월 8일부터 나는 오늘 법회를 받네 그러면 견전 연습에 60분 딱 쓰고, 예회 기도 동그라미 딱 쳐줘. 오, 나 오늘 동그라미를 몇 개 받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각자의 인격 도야를 위해서 일기를 써야 되고, 일기를 씀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내가 편안해지면 내 가정이, 내 이웃이, 이 나라가, 인류가 다 함께 평화 세상을 만들 것이다. 원불교 그 훈련의 이 역사를 보면, 처음에 훈련은 뭐 초창기에는 뭐 그렇게 훈련이 중요했지만 교도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원기 9년까지를 일제 훈련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본다. 원기 9년까지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9년부터 원기 몇 개월간 훈련을 놨대요. 옛날에는 선을 동선 하선 해가지고 6개월씩 놨대요. 6개월씩 나다 보면 생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병원장님 2분이나 계시는데, 병원장님들은 6개월 동안 훈련 난다고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훈련을 난다 그래서 거기 가서 훈련을 하루 종일 선만하거나 이러지 않고, 일이 있으면 집안일도 보고 직장도 다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당 스테이 하듯이 하면서 일을 보고 다시 저녁 함께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시절에 어떤 훈련? 진취적인 훈련이 있었어요. 우리 교도님들 충분히 가능한 훈련이었고, 그렇게 해서 원기 9년까지를 이제 이렇게 선하는 준비 기간으로 잡았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제 대산종사님 시절에는 어떻게 했냐? 원불교 훈련의 중흥기예요. 원기 55년 넘어서는 계속 훈련원이 생기고, 또 훈련원이 생기면서 우리 교도들이 어떻게 1박 2일 아니면 3박 4일 아니면 만덕산 훈련은 15일 훈련, 이렇게 해서 계속 훈련을 받도록 했다. 그것은 뭐 없는 시간을 내서 훈련을 나게 한 것은 그만큼의, 얼마만큼의, 아까 3개월 말씀해 주셨잖아요. 3년 말씀하셨잖아요. 기본은 3개월을 지나야 변화에 이만큼의, 눈꽃만큼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개월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도 아들, 딸 낳았을 때 다 금줄 치고 뭐 하셨어요?
49일 동안 굉장히 보호했잖아요. 49일 2번 하면 며칠이에요? 100일이에요. 100일.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49일 지나고 또 100제를 지내는 분도 있고 그러는 것처럼 100일 아기는 100일 동안 잘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100일 동안은 기본으로 해야만이 이 변화가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3개월, 오늘부터 시작해서 3년. 그러면 우리 북일교단 교도님들은 다 훌륭한 인격불로 완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몫이에요? 각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여기 상시일기장을 하게 돼 있고 이렇게 뒷장을 넘기면 우리가 또 뭘 하게 돼 있냐면 20장을 펴면 계문을 대조하도록 돼 있어요. 계문 대조는 우리가 보통급 10계문에서부터 법마 상정급까지 30계문이 있는데 보통급은 다 잘 지켜요. 다 잘 지키고 특신급도 다 잘 지켜요. 법마 상정급도 다 잘 지켜요. 어떤 때 잠잘 때는 잘 지켜. 근데 경계가 있을 때는 잘 못 지켜. 그래서 늘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단련하고 또 단련하기 위해서 날마다 계문 대조를 하는 거예요. 연곱시 살생, 내가 살생을 얼마나 했어?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나는 살생이란 단어가 완전히 사라지도록까지 끊임없이 각인하고 연습하고 노력하다는 것이 계문 대조를 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잘하고 있을 때도 있지만 못할 때를 대비해서 마음의 힘을 기르도록 우리 교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가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데도 어머니를 위해서 벌고 직장을 다니는 것도 어머니를 위해서 다니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자기 삶이 너무 허무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심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어머니가 나로 인해서 내 아들이 직장 생활도 잘 못한다고 하면 어머니가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죠, 당연히. 저 같으면 벌떡 일어나서 그냥 머리채를 흔들든지 제가 좀 싸납잖아요. 그럴 텐데 그 어머니는 착하시고 그냥 꿈에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이 각자 자기 일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머니의 뜻을 잘 헤아리는 교도가 되려면 스스로 마음의 힘을 쌓아야 되는데 이제 경계를 당해서 쌓려니까 어떻게 해요? 막 흔들려. 그러나 미리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털을 잘 닫아놓는 것처럼 자기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미리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큰 경계를 당하면 아마 느티나무도 쓰러뜨릴 만큼의 그런 큰 경계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은 오늘 상시 훈련을 잘 점검으로 시작으로 한 3개월만 쉬지 않고 해보시게요.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저녁에 연불방을 개설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안 들어와서 우리 전사님이 아이고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들어온다고 걱정을 많이 하세요. 아이 공부는 각자 하는 인가라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고 제가 웃고 그랬는데 기왕이면 많은 교도님들이 하루를 돌아보고 점검하도록 하고 그 하루를 돌아보는 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잘 진행하도록 하자는 우리 전산 교도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산 김주원 종보사님께서는 굉장히 상시훈련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지금 승급자 모두에게 일기를 쓰게 하고 그 일기를 단장이 사인을 하고 단장이 사인을 해서 주임교무님께 맡고 주임교무는 또 모아가지고 지구장님께 갖다 주고 지구장은 또 모아가지고 교구장님께 갖다 줘서 이 사인을 여기 앞에 이렇게 딱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요 앞에 어마무시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라도 너무 아유 다 성인인데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 그럴 수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는 유치원생이에요. 유치원생들은 어떻게 해요? 횡단보도 건널 때는 어떻게 손을 들고 그러면 우리 민준이랑 산이랑 손을 번쩍 들고 막 이렇게 걸을 거예요. 근데 언제 가면 안 해요? 초등학교 가면 안 해요. 초등학교 선생님 손 들고 걸으라고 안 가르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아직 상시일기가 내 삶에 다 들어오기 전에는 난 아직 유치원생이니까 그 유치원생의 말 잘 듣는 대종사님의 교법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이 한 번 더 한 걸음 나아가자 하는 생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사막병진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중에서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가? 수양력이 부족한 사람은 하루에 10분씩이라도 2분씩이라도 1분씩이라도 기도하고 선하는 데 공을 들이고, 내가 버럭 화를 잘 내고 또 취사력이 좀 부족하다. 그럴 때는 일기를 쓰면서 내 마음을 잘 살펴보는 공부를 하고, 나는 텔레비전 보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러면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좀 줄여서 경전연마하는데 좀 더 공을 들이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원불교 훈련법은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있는 것이지 어디 저 멀리 만덕산에 가서 하고 삼동원에 가서 하고 제주 국정훈련원에 가서 하고 그런 훈련이 아니다. 삶 속에서 나의 온전함을 챙기는 공부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처음으로 맞이하는 교화단 법회에 단원들과 법정을 듬뿍 나누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기를 염원 올립니다. 회화는 그 밑에 있는 회화를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